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친절한 격리회계 카운셀러 박예진입니다. 오늘은 격리나라 TV 라이브 강의 4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격리나라 라이브 강의는 격리나라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 새로운 주제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격리회계 실무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바로 격리법인 1조의 대표님인 최경환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격리법인 1조 최경환 대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라이브 강의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한번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리는 스토리 한번 얘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경환 대표님과 함께 이제 격리 직원 연봉 2배 올리기, 네, 격리나라로 3년 안에 승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렇죠? 네. 네. 격리법인 1조가 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직접 보고 해결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잘 나가는 격리 오빠로서 멋진 소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이브 강의이니만큼 강사님과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질문이나 올려주시는 내용으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선물도 많이 두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직원이 3년 안에 몸값을 2배 이상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니까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연봉을 2배만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거를 5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소통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격리나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격리나라라는 도구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리는지 아마 좀 정의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격리나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좀 정의, 그리고 격리나라가 어떤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격리 직원이 어떻게 3년 안에 연봉 2배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일단 제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가 일을 열심히 해서 몸값을 올리고 싶죠. 근데 제가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여러 업체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제가 한 20년 동안 세무 일을 하면서 그 업체들이 관리되는 실태들을 많이 저희가 경험을 하고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그 고등학교 선배님 회사인데 거기에 이사님으로 계신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얘기를 제가 사례로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분 스토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분은 상고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회계사무소 들어가서 회계 경력이 좀 있습니다. 10년 이상 하시다가 아이 문제로 회계사무소는 야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시고 경력 단절을 했죠. 그리고 아이를 좀 키우고 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 회사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 그 선배님 회사에 취업을 경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과장으로 취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좀 탁월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입사를 하셔서 이제 회계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회사를 좀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관리되고 있는 격리 업무 실태를 보시고 그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잘 정리를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장점인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었죠.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걸 대표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매출이 어떻고 비용이 어떻고 이렇게 뭐 외상매출금이 어떻고 이게 보고를 잘 드리면서, 여기서 한 번 또 탁월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내 역할은 격리 업무 회계 담당자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 우리가 회계를 왜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회사가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자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금이 있어야 회사를 또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재무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체 기보 이런데 그 뭐랄까요? 그 보증서 받는 거 이런 업무도 해보시고 은행들도 다니면서 직접 대출도 일으키고 이러면서 회사에서 임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만에 임원으로 인정받고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탁월한 게 있어요. 그분이 요거를 사업적으로 보신 거죠. 지금은 그 자회사하고 2개 하고 그분 저희 선배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4군데 정도를 자기가 하던 일들은 매뉴얼화 시켜서 새로운 격리 직원한테 맡기시고 본인은 이 4곳을 관리를 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회사에 필요한 부분들 결국 회사는 성장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의 역할을 잘 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임원으로서 그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죠. 네, 정말 멋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 롤모델이기도 하시고요. 네. 네. 그분 한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좀 특성이 있죠. 자, 회계 경력이 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격리회계 재무 업무를 단계별로 했고 그리고 이분이 대표자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대부분이 업무는 하지만 그 업무를 본인만 하지 대표자한테 보고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결국엔 보시면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 그거를 내가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회사가 꼭 필요한 일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인정을 받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네. 아니 그분은 좀 특별한 케이스 아니냐라고 또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예진 팀장님은 좀 네. 어떻습니까? 우리 1조에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2년 반 정도 되었고요. 거의 3년 차 되었고요. 네, 3년 차 되었네요, 벌써.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네. 그 중소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중소기업들의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있잖아요. 네. 본인은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 잠깐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회계 공부를 좀 이제 하느라 경력이 단절이 됐었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입사하고 나서 이 일을 하면서 상장사 모기업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저는 지금 현재 이 일을 통해서 제 지금 몸값을 2배 이상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도 야바님이신가? 저도 3년 차인데 아직 2배가 안 되었네요. 여기서 저랑 같이 우리 예지 팀장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같이 고민하시면 얘기 들으시면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차별화 포인트였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은요, 사실은 업무가 특히 격리회계 재무 업무는 꼭 필요한 업무고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정해져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아무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거나 코칭을 해 주거나 아니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지금 회계 경력이 있는 사람만 그렇지 않느냐라고 또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게 5가지 카테고리로 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몸값을 올리느냐
네. 자,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고 회사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보고를 하면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회계 경력이 없는 직원이 어떻게 해야지 몸값을 올릴 수 있는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지금 같은 얘기를 좀 오래 한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5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뭐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느냐, 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회사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 중에서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거 안 되고 있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한테 맡겨진 업무가 뭔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업무,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업무들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회사에 이익이 돼주는 존재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그리고 내 몸값도 올려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너무 막연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그 예시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특히 내가 하는 일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내야지 몸값이 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것들을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부족한 게 중소기업의 현실 또는 사실인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그 일반적인 기업 들어가시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몸값을 올리려고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우리 대리가 과장이 부장이 무슨 일 하는지 보고 그 업무를 내가 하면 당연히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들이 있죠. 뭐냐면 중소기업들은 그 담당자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일 저 일을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업무가 뭔지가 좀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격리, 회계, 재무 이 업무들을 대기업처럼 전담이 딱딱딱 있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구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 결국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들어가는 격리 직원은 보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몸값을 올리기가 어렵죠. 자, 그럴 때 2번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뭐냐면 업무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진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업들이 이거를 알아서 뭐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거를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업을 정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회사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첫 번째는 이제 목표 설정, 그리고 2번째는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정의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체적인 업무를 정의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회사들 가서 담당자들한테도 격리 업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격리 업무를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럼 회계는 뭐예요? 뭐 기장하는 거요? 재무는 뭐예요? 재무, 돈 관리하는 거요? 그럼 세무는 뭐죠? 그건 세금 신고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기업에는 뭐 인사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업무, 꼭 반드시 해야 될 업무가 격리, 회계, 재무, 세무예요. 요렇게 정의를 하시고 여러분들 회사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일단 오늘 첫 번째 배워가셔야 될 게 내 업무가 여기에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자, 격리 업무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격리 업무는요, 돈 관리하고 증빙 관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돈 잘 관리하고요, 증빙들 잘 관리하는 게 원래 격리 업무입니다. 근데 회사의 격리가 나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하죠. 뭐 외상배출금도 관리하고 뭐 구매도 하고, 사실은 이 외상배출금 관리는 격리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 사실 영업 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물건 팔았으면 자기들이 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담당자도 자기들이 알고. 그리고 구매 파트.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적으로 그 구매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고 받습니까? 원래는
구매 파트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그쵸 모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산 사람이 가장 잘 알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격리해서 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똑같습니다. 실질적인 격리업무는 돈관리, 증빙관리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잘 나가고 들어왔는지 검증하고 그 다음에 꼭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회계 업무. 자, 이거 격리 업무하고 회계 업무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회계 업무는 뭐냐면 회계 프로그램을 쓴다고 회계 업무가 아니에요. 자, 회계 업무는 왜 회계를 하는 거냐면 자, 회계를 하면 결과물이 뭐죠?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는 회사가 지금 상태가 어떻고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걸 파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손익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를 파악을 하는 하나의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계 이론 배웠다고 실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20년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법인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이 회계 파트는 이론을 알고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고 실무를 이해를 하고 업무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회계를 생략하고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저 세무회계, 세무사님들한테 외주를 줘서 세무사님들한테 이제 기장이라고 표현한 기장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대부분에 보시면 자, 이 회계가 기업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자, 재무를 하는 이유는 이거죠. 회사가 돈 관리죠. 근데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재무입니다. 약간 전략하고도 그 맞닿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자,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도 내가 어디서 어떻게 몸값을 올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전 우리 저 몸값을 몇 년 만에 올린다 그랬죠? 저희 3년 만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제가 봤을 때 3년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자, 회계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최소한 5년, 7년 걸려요. 근데 음식을 잘 만들어야 음식을 맛있게 먹나요? 음식을 못 만들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재무제표를 만들지 못해도 그 만든 재무제표를 잘 읽을 줄 알고 판단할 줄 알면 얼마든지 회사에 돈 버는 경영관리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요 세무신고 업무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네. 격리 업무가 있고 회계 업무가 있고 재무 업무가 있고 세무 업무가 있다. 요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넣어두시고,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이거는 대표님이 하고 계신지 누가 하고 계신지를 X표 동그라미 쳐가면서 한번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거와 안 되고 있는 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업무를 표로 정리해 주셔서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한 달에 매출, 매입 이런 성과를 수치로 보고 있지 않은 대표님들도 정말 많이 계셨는데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숫자를 통해서 그 보고나 이제 분석과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요렇게 전체 업무를 정의하고 나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회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격리 업무를 실행하고 검증하고 보고하고, 그걸 통해서 회계적인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고 검증하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의 상태와 그 다음에 이익과 비용들을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얻은 자금을, 그리고 또 얻어야 될 자금들을 관리하고 확보하고 운영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보통 회계 격리 업무를 하시는 분보다는 회계를 아시는 분들이 직급이 높아요. 그리고 연봉이 높죠. 그리고 그 회계를 하시는 분들보다 자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급이 높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본 거래처, 저희가 저도 몇천 개 업체들을 봤지만 결국에는 그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가장 높은 쪽에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재무제표를 이해하시고 안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분들이 만약에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만들 수 있을까요? 예, 팀장님. 네. 그분들이 재무제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은 네. 그 재무제표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그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하시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시는 분들이지.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세무법인에서 있으면서 뭐를 느꼈냐면 그 현직에 계신 이제 세무사님들이 많이 나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경력직 직원들을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세무조사도 하시고 재무제표도 보시고 분석도 다 하셨죠. 근데 만들어진 걸 보고 해석하는 거하고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몸값은 누가 놓냐? 결국에는 그걸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높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대표님들이 경영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언어가 틀립니다. 우리가 안 써봤던 언어잖아요. 그런데 재무제표 너무나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줘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눈높이 보고서라고 돈 버는 그 재무제표, 제가 그 매출은 올리고 비용은 줄이고 외상 매출금은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파트에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서 야,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한 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 왜 그러냐면 저희 딸이 그 중학교 이제 3학년 됐네요. 그 딸한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오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 친구가 자, 매출은 이런 거야. 매출이 잘 가야 되는데 뭐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이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고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아빠는 이렇게 조치하면 될 것 같은데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거 제가 잘 묶어놨다가 우리 예진 팀장하고 다음번에 한번 또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요거 알면 여러분들이 회계가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네, 요렇게 지금 자, 그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파트 중에서 격리 업무. 자, 회계를 모르는데 회계 그 프로그램을 써서 그 재무제표를 못 만드는데 내가 회계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격리 업무는요, 증빙하고 돈 관리입니다. 요거를 잘하면 그리고 요걸 잘 검증해서 보고하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계별로 업무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제는 내가 어떤 업무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10년 걸려야 될 걸 3년 만에 줄일 수 있는 스킬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 업무를 파악해서 이 성장 로드맵을 4단계로 만들어 주셔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제 이제 성장 로드맵이 조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성과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듯이 저의 그 이제 본인의 역할이 뭔지를 정의를 하고 성과를 정의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 정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면 보세요. 아무리 큰 목표라도 현재 내가 하는 일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사실은 신뢰를 얻기 힘들고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은 격리 업무만 이게 참 놀라운 건데 격리 업무만 잘하면 회계 재무를 저희가 아주 손쉽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또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었고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회계팀장, 재무팀장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업무를 색깔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자, 여기서 가장 옅은 색은 현재 세무사님들한테 맡기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이게 자체 기장이라 그래서 내부에서 다 하신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 같은 색깔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여러분들이 재무적인 부분을 아직까지 그 자금을 융통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아직 스킬이 좀 부족하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계적인 데이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회계를 지금 만들 수는 없다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실은 보고하는 일은 마음만 먹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3개월,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
회사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그 중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전문가가 해야 될 일들을 구분하셔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노무도 있고 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시고 근데 이 격리회계 재무 업무는 왜냐하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전문가하고 잘 콜라보가 돼서 같이 역할 분담이 잘 되셔야 돼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격리 업무를 잘해서 인정받았어요. 근데 모 기업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격리 업무를 잘했는데 회사가 커져서 야, 우리 보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매출도 그렇고 뭐 비용 쓰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럼 누굴 부르냐면 첫 번째 회계팀장을 뽑습니다. 회계를 아는 사람, 프로그램을 쓰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위에 상사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성장을 못 하겠죠. 그리고 그걸 배우려면 그 밑에서 시키는 일들을 반복되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무사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어떤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콜라보가 돼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회계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표님 옆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보고를 드린다면 대표님 매출 데이터를 보니까요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매출 데이터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 상위 랭크되는 업체들 매출이 지금 3개월째 계속 줄고 있어요. 거래수가 줄고 있어요. 단가가 줄고 있어요. 이거 영업팀에 얘기를 해서 주요 거래처들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업체들 영업 활성화해서 좀 거래처 수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나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이걸 왜 못하냐면 숫자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를 보신다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님 저희가 외상매출금이요 이상하게 매출 늘은 거에 비해서 외상매출금이 비율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장기 연체된 게 지금 이 업체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자, 근데 단순합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외상 매출 된 거는 채권 출신 맡기자. 자, 2달 된 거는 자, 영업부서에 얘기해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외상 매출금 받게끔 만들자. 1달 된 거는 담당자가 전화해서 수금하게끔 만들자. 자, 어려운가요? 아니면 상식적인가요? 저는 경영은 되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왜 못하냐? 또 이런 것도 있죠. 아니, 이 업체는 계속 미수들이 계속 늘어가요. 근데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업체는 단가를 올려야 돼. 왜? 언제 뛸지 모르기 때문에 이익을 높이라는 거예요. 자, 경영이 어렵나요? 사실은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은 이런 의사결정을 알아서 좀 해주는 똑똑한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당연히 그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지금부터 배워서 하려고 그러면 한 10년 회계사무소 가서 한 반 정도는 야근하면서 배워서 오셔야 돼요. 근데 전문가들하고 잘 콜라보가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돈을 아껴주고 그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 여러분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중소기업 실무자에게는 정말 여러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수행과 위임을 구분하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1년 전에 컨설팅 사례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 20년 동안 더존으로 자체 기장을 하셨던 이제 고객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분이 퇴사하시면서 업무가 이제 좀 더존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사람을 못 구했었죠. 네. 그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회계 경력 없는 사회 초년생 이제 신입분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해서 지금 이제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 현재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면요. 네, 신입 직원에게 기존 격리 업무를 이제 위임하고 지금 보고 업무를 하면서 기술 영업 쪽으로 이제 배우고 있으세요. 네, 그렇게 점차 이제 몸값을 키워가는 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컨설팅 한 지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나요? 작년 7월이었어요. 7월이나. 네. 1년 정도 됐네요. 네. 그러면 그 직원이 네. 성장을 해서 이제는 본인 업무를 마스터를 하고 네. 그리고 기존처럼 보고가 되면서 본인이
그분은 좀 안타깝게 이거 격리회계 재무 쪽으로 안 크시고 영업 파트 쪽에 또 관심이 있나 보네요. 네, 기술 영업을 하시는데 사실 이 기술 영업이든 뭔가 영업 부서 아니면 구매 부서든 이 격리 업무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회사의 전체 업무를 파악하고 진행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가치와 몸값을 더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얼마 전에 우리 예진 팀장이 컨설팅 하신 이세 경영하시는 분 계셨죠, 그렇죠? 네. 그 회사도 한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되시는데 그분 그 관리하시는 CFO가 퇴사를 하시면서 그 따님이 그 과장이셨는데 이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회사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경영자분을 만나 보니까 경영자분이 굉장히 그 관리적인 엔지니어다 보니까 관리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는데 그 부분을 보고하시던 분이 보고를 안 해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상담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숫자를 보는 거는 뭐냐면 회사를 위에서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위에서 보다 보면 그 회사와 회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되면 내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될지가 명확해진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결국엔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따님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꼭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회사를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 회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구분 보면 그 회사를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아니 따님은 되는데 여러분은 안 되세요? 아니 왜 여러분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아까 처음 얘기했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회사에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의사결정할 수 있게 보고하는 일은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인정받는 그 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요 표 잘 보시고 여러분도 음식 잘 만드는 사람만 맛있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음식 잘 못 만들어도요 맛있게 먹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연봉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 5가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 5단계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내가 연봉을 올리려 그러면 네. 회사 기여를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회사 매출이 올라가고 비용이 떨어져 결국엔 돈을 벌게 해주고 비용을 줄여주게끔 그렇게 회사를 기여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표자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 인정받고 여러분들은 급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너무 죄송한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들을 너무 거창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경영은 상식입니다. 그게 너무 복잡한 언어로 그리고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사실 이 분야에 사실 회계, 세무 전문가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에 그 자료들이 잘 정리 안 돼서 그래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뛰어난 셰프예요. 근데 음식 그 재료들을요. 자, 파, 마늘, 양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잘라서 잘 정리해도 그러면 내가 요리할게. 근데 지금 저희는 뭘 하는 거냐면 저희가 요리할 게가 아니라 그거를 딱 오븐 그 요리 기계에다 딱 넣으면 요리가 딱 돼서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다가 양념해가지고 플레이팅 해가지고 딱 내보내면 됩니다. 저희가 이 복잡한 일들을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이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회계 전문가들이 참 공급자적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자, 당신의 데이터는 이겁니다. 주문 뭐합니까? 읽을 줄 모르고 해석할 줄 모르는데 근데 그거는 대표님들이나 담당 직원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영역 자체가 그래요. 그럼 그걸 좀 쉽게 풀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매출이 이렇습니다. 그럼 비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이 지금 매출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런 비용들이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의미 없이 나간다. 이런 것들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의사결정들을 숫자를 봐야지 알죠. 그렇게 네.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자, 그 모든 것들의 의사결정이 이제 회사의 이익이 되고 그걸 결정하는 대표님과 임원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월급을 안 올리려 그래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사실 비법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오늘 드린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회사도 이익이 되고 나도 성장하는 이제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배움과 노력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격리회계 실무자가 위에 이제 5가지의 방법으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격리나라는 왜 어떻게 필요한 것일까요?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이세 경영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담당하는 격리 직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업무를 정리를 해서 되고 있는 거와 안 되는 거, 그리고 중요한 일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을 여러분들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성장하게끔 기여하시고 여러분들도 인정받아서 몸값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격리나라를 잘 써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격리 업무가 제대로 정의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자, 보세요. 격리 업무는 돈하고 증빙을 잘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3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료를 잘 모아라. 근데 격리나라는 현존하는 모든 회계 프로그램 중에서 모든 자료들을 가장 잘 모을 수 있게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일부 수기로 발생하는 정보들을 올려두면 돼요. 자, 일단 모으고, 두 번째는 그거를 구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출이고 이건 비용이고 이건 뭐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 예지님 자료 네. 준비했죠? 이거 잘 구분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거. 네. 네. 그 기대하셔도 좋고요. 자, 모아서 구분하고 네. 잘 구분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보고서가 나와요. 어떤 보고서가 나오냐? 자,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손익보고서. 자, 격리나라로 나오는 보고서는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적시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신뢰성 있는 데이터도 활용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격리나라를 통해서 하는 데이터는 첫 번째는 적시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분해서 손익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줄 돈 받을 돈 나와야 되고요. 자, 회사가 일했는데 돈 못 받으면 안 되죠. 줄 돈 받을 돈. 또 격리나라가 기가 막히게 매칭하면 줄 돈 받을 돈 정리되지 않습니까? 요거 보고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돈 쓴 거에 대한 확실한 관리. 자, 돈을 썼는데 증빙 없다. 이게 다 가지금이죠. 기장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돈을 썼는데 언제 누구한테 왜 썼는지를 몰라서 다 대표자들이 갖다 쓴 것처럼 돼버려요. 근데 격리나라는 지출 결의서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출 결의서 기능 격리나라 어때요? 격리나라 기능 증빙들을 연결해서 또 관리를 할 수 있고 바로 이체까지 할 수 있어서 네,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 사례 지출결의서에 대해서 이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원래 기존에도 격리나라를 쓰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구매부서에서는 따로 이제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격리 담당자 엑셀로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격리나라에 다시 정리하고 지출결의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결제를 하는 이런 업무 방식이 노가다라고 이런 노가다를.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들어가서 이 업무 체계를 좀 개선하면서 구매부서와 이제 격리 실무자의 이제 거의 한 달에 8시간 정도 이제 거의 하루 정도가 걸리던 업무가 이제 30분으로 단축돼서 정말 실무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처럼 격리나라를 쓰더라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먼저 이제 내부적으로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도 해보시면서 잘 정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전문 분야가 나오니까 이렇게 방언이 터지네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출결의서는 이만큼 파워풀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아서 얘기할 정도로. 이 마지막이, 자, 제가 손익보고서, 미수미지급, 그 다음에 지출결의 얘기했고, 하나가 현금 시제보고서. 시제보고서. 제가 돈 관리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요 5가지 보고서만 여러분들이 잘 써서 대표님한테 보고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인정받으면 여러분들이 뭘 하자 그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거, 매출을 올리고 또 돈을 아껴주는 일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만큼 인정
받으실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이 격리나라 보고서에 작은 보고서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 기존에 이제 격리분들 격리일보나 자금일보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다 기존에 엑셀로 다 작업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격리나라의 이제 작은 보고서가 네 정말 편하게 매일매일 나올 수가 클릭 한 번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를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와캠퍼스, 우리 경청들이 운영하는 와캠퍼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또 격리나라 교육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자금일보 쓰는 것들도 이번에 최정만 세무사님이 잘 또 강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회사에서 대표님한테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파워풀하냐면 회계 직원이 한 8명 정도 되는 건설 감리업체가 있었어요. 현장에 한 50군데 되고, 그분들은요 현장 전도금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그거 맞는지 확인하는데 매일같이 야근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 다 전산화 시켜가지고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딱딱딱 확인해가지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정말 그 급여 명세서에 야근 수당이 다 없어졌어요. 직원들이 싫어할래나? 그 정도로 사실은 격리나라는 자 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격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업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도구를 잘 쓰면 최고의 도구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회계를 알면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 써야 되냐? 아닙니다. 격리나라는 잘 보세요. 회계는 전산이에요. 전산. 자 분계를 하는 회계적인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 전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격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자 지금 메인 매출 여러 가지 기타 자료들을 여러 군데다가 보관하시잖아요. 네. 근데 격리나라는 그 거래에다가 딱딱딱딱 놓으시면 자 대표님이나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딱딱 찾아서 그 데이터들을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이제 수산물 특공대님께서 네 이제 보고서 5가지를 이제 잘 못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예바라는 분이 네, 보고서를 5가지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요거 네. 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격리나라로 자 매출 매입 자산부채 모든 자 회사의 회계재무에 관련된 데이터, 증빙 관련된 동계 데이터를 다 모아라. 한 군데 다 모아라. 어디다? 격리나라에다. 격리나라. 자 모으고 나면 어떻게 해라? 구분해라. 구분을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고해라. 요것만 하면 아까 격리 업무, 회계 업무, 재무 업무, 그 다음에 세무 업무 이 중에서 격리 업무는 여러분들이 격리 업무 통이 되실 거다. 이렇게 제가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네. 그렇다면 반드시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네. 자,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2가지 질문에만 대답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익이 얼마 남았느냐, 통장에 얼마가 남았느냐. 이게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이익이 얼마 남았냐 알려면 매출이 얼마였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익이 얼마 남았는지 알려면 매출과 비용이 얼마 나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손익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자 회사가 얼마짜리냐 이것도 궁금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 벌었는데 통장에 돈이 있냐 없냐 그리고 내가 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갈 돈 잘 나갔는지 받을 돈 잘 받았는지 이거를 잘 정리해서 체크하는 거 이거를 검증된 데이터를 보고하는 거 요 2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직원이라면 대표님이 너무나 만족하시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격리법인 1조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이제 격리 실무자분들께 도와드릴 수가 있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격리법인 1조를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어디 가시죠? 병원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년 아프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받죠. 자, 그러면 기업들은 우리가 아프면 누굴 만나야 될까요? 전문가들을 만나죠. 그러면
우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경영관리 상태를 유지하려 그러면 우리는 건강검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이 경영관리 쪽이라든가 전문가 지원 서비스들은 좀 시장 자체가 소비자 중심적인 게 아니라 공급자 중심적이에요. 뭐냐면 자, 그 어떤 전문가를 만났어요.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 전문가가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는 그 분야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컨설팅을 합니다. 그럼 어떤 꼴이냐면 여름에 내가 모피코트 산 거예요. 저기 설득이 잘 받아서. 그래서 샀는데 너무 더우니까 장롱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영은 쇼핑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건강검진 받듯이 해야 돼요. 나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해서 내가 뭐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어떤 근육을 키워야 되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필요할 때 필요한 걸 필요한 금액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가 갖고 있는 시간과 돈, 그 다음에 인재들을 효율적으로 써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조를 창업을 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세금 얼마입니다 라고 그 고객들한테 제가 그 서비스를 하고 거기서도 월급을 받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건강검진하듯이 잘 체크를 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에 진짜 전문가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연결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건강검진센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하고 나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지 팀장님 같은 분이 코칭을 해드리는 거죠. 트레이닝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사실 이 일은 저는 그 대한민국이 좀 잘 되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전문가분들이 저희랑 많이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중소기업의 이런 문제를 같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에서 해결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부서 간에 이제 이런 의견 차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격리나라를 도입한다고 해서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세고 있는 돈과 시간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몸값을 2배 이상 올리기 위한 실행계획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좀 이런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격리 업무를 격리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려면 첫 번째는 격리 업무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업무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그 업무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내가 언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달력에 잘 정리해 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격리나라에 어떻게 잘 반영해야 될까? 요거를 우리 예진 팀장님이 자료를 좀 준비하신 건데 좀 아마 세부적으로 얘기 들으시면 네. 아마 직접적인 도움이 되시니까 아마 그 유의미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걸 저에게 이제 맞는 걸 찾는데 한 2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2년을 벌어주는 거네요. 네, 여러분들의 2년을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셔서 격리에게 업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저도 현재 지금 사용 중에 있고요. 네, 첫 번째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월간, 일간 업무 리스트를 작성해서 나의 업무를 루틴화할 수 있는 업무 리스트와 그리고 이거를 반영해서 캘린더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시간 관리까지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정리를 해보았고요. 한 장에다가 그리고 이제 용도 기준표는 이전 손익보고서 만들기에서도 전달드렸었는데 매출은 이제 입금 내역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책상 옆에 붙여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지금 보시면 먼저 이제 월간, 일간 업무 리스트를 보여드리면 잠시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 잠시만요. 이거를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격리 업무 실행 계획서 중에 네, 월간 일간 업무 리스트이고요. 네, 한눈에 보는 월간 업무 루틴, 그래서 자금 출납 업무는 수시로는 어떤 업무들이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정기이체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자동이체는 언제 이제 출금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월 마감 업무나 보고 업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 루틴별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눈에 보는 일일 업무 루틴은 저희가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언제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게 되시면 정말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하고 루틴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이런 마법의 효과가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렇게 예전에 일을 할 때 눈앞에 닥친 일들만 열심히 처리하다가 번아웃이 좀 자주 왔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업무들이 계속 이제 치고 들어와서 매일 이제 끌려가는 이제 매일매일이 야근인 이런 생활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정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저에게 맞는 이 시간 관리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업무 루틴을 통해서 한번 저희 카테고리별로 잘게 쪼개서 한번 네, 리스트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루틴화하고 내가 하루하루 하는 일의 생산성을 높여서 회사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 계획을 짜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정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먼저 8월 캘린더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조금 작게 볼게요. 아까 저희 업무 리스트를 이제 정리를 했으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매일 해야 되는 업무, 매월 해야 되는 업무를 이렇게 고정값으로 이제 이렇게, 네, 매월 달력이랑 같이 캘린더랑 같이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매월 해야 되는 업무들을 이렇게 달력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에는 지금 이제 이 달의 목표라든지 나의 이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떤 커리어를 가질지 이런 부분을 이제 목표를 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에서도 내 월간 목표와 그거에 대한 이제 한 달 뒤에 피드백을 이쪽에 기재를 하시면서 네,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클리 플랜도 같이 주별로 짜서 네, 주별로, 일별로, 그리고 월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모든 업무를 나열해 놓고 일자에 아예 고정값으로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내 업무 중에서 빠지는 일, 그리고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 없이, 그리고 이렇게 정말 루틴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정말 야근도 줄어들고 그 계획 안에 이제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월간 캘린더를 보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시간별로 네, 쪼개서 네, 한 줄 오늘의 목표, 그리고 오늘의 리뷰 해서 전날에 목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목표 설정을 하면서 이제 그 날에 리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업무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네, 일별로 이렇게 주차별로 써 넣으실 수 있도록 네, 구조화했습니다. 그리고 투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수식이 걸려 있는데요. 저희 이제 매일 그냥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 주간 목표 이런 일들을 까먹기가 좀 잊어먹기가 이제 십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 눈서식으로 네, 눈서식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일매일 이거는 이제 직접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직접 설정하셔가지고 내 주간 목표가 뭐였지? 이렇게 해서 내 월간 목표는 뭐였지? 이렇게 해서 내 업무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두리스트도 했으면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때는 이제 8월 10일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8월 10일을 목표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10일이면 급여도 많이 나가고 가끔씩 이제 원천세도 납부를 해야 되고 사대보험도 출금되고 저희 아주 통장이 이제 정말 바쁘죠. 정신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10일 날에 어떤 업무가 있었지? 이런 거를 잘게 쪼개서
그 아예 시간대를 배열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시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 업무들이 컨트롤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거를 보니까 네. 그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계획하에 업무를 몰아서 루틴에서 일을 한다라는 게 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원래 직장 생활하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좀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목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하고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세무 신고 업무 여기다 사실은 또 기업들마다 이 외에도 그 업무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업무들을 자 이거를 쓰시면서 또 우리 예진 팀장님한테 또 물어가면서 또 내 업무들을 정리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내가 그 회사에 갖고 있는 고유의 업무들을 여기다 또 넣어서 여러분들이 같은 일끼리 모으고 시간대끼리 모으고 날짜를 모아서 해야 결국에는 사람은 똑같은 시간 공간을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과가 나오고 안 나오면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 능력에 따라 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네.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네, 이렇게 한 달이 쌓이고 반년이 지나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정말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갖고 오시면 네. 저희가 좀 코칭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칭도 이 해드릴 업무에서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우리가 재무 업무나 회계 업무 뭐 네. 이렇게 더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칭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정말 이제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정말 잘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거 스케줄 네. 관리하는 거였고. 네, 방금은 스케줄 관리였고요. 이제 용도 기준, 우리 회사의 용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용도 설정 기준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만들려고 제가 조금 심혈을 기울였고요. 네, 먼저 저희 회사에 이쪽 보시면 우리 회사의 주요 계정 용도, 이 파악용으로 제가 하나 시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쪽에다가 먼저 우리 회사의 매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는 결산서의 손익계산서나 이제 재무상태표를 봐서 우리 회사의 계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열을 해보시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같은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상품별로 또 나눠져서 관리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나열을 해보고 그리고 주요 품목이 뭔지 그 매출에 대한 그 매입이 어떤 매입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떤 비용들이 발생되고 어떻게 비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대표님께 보고를 드려야지 이품을 받을 수 있는지 이쪽에다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 이거 네. 이해되시죠? 제가 좀 빠른가요? 네. 격리나라에 일단 데이터들을 모아라. 두 번째 구분하라. 구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보고서에 잘 나오는지를 저희가 정리한 네. 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지금 기본적인 설명 드린 걸 가지고 그 격리나라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 용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교육 커리큘럼에 들어가서 쭉 네. 한번 보시면 이걸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업무 흐름을 그림으로 구조화를 이제 손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에 다시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넣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저희 계정을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그리고 매출은 이제 보통 돈이 입금이 되죠. 그리고 격리나라도 매출과 입금 내역 수납 확인이라는 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용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매출과 어떤 용도들이 발생하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내용 입력 기준에 대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쓰이는 내용인데 저희 회사에 맞는 내용이랑 기준을 마련해서 얼마든지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 예를 들면은 저희 매입에서 이제 저희 소모품비 많이들 그거 궁금해 하시죠. 저희 이제 회사에서 어떤
예를 들면 책상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걸 비품으로 해야 될지 소모품으로 해야 될지 정말 헷갈리시죠? 근데 이 부분은 회사 자체적으로 금액을 이제 설정을 해서 우리 한 100만 원짜리 미만이면은 관리 고정자산으로 관리해서 감가상각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유지비도 어떤 부분을 이제 차량 유지비로 할 건지, 저희 법인 소유의 차량인데 주유비랑 수리비나 엔진 오일 교환 등을 이제 차량 유지비로 쓸 거야, 아니면은 이제 여비 교통비라든지 저희 직원 개인 용도 개인 소유 차량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식으로 입력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얘기 들으실 때 사실 뭐 차량 유지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계 프로그램은 개정 과목들을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세분화해야 됩니다. 근데 경리나라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경리나라는 구분하실 때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회계적인 데이터를 바꾸겠다 그러면 이거는 코칭을 받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경리나라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해될 수 있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 쓰면 돼요. 차량 유지비 그냥 차량 대금, 차량 소품대, 아니면 차량에 관련된 비용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자 그렇게 경리나라는 좀 잘 활용하셔도 된다. 네. 그래서 어렵고 복잡하게끔 쓰시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잘 표현해서 구분만 하시고, 대신 하나만 빈칸 있으면 안 돼. 빈칸 만드지 마시고 그것들이 어떤 용도로 돈이 나갔다 들어왔다. 아니 통장에 2천만 원 나갔는데 2천만 원 기재를 안 해놓고 왜 나갔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유의하시면 경리나라는 진짜 경리 업무에 있어서 진짜 탁월한 프로그램이다. 네. 이렇게 용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실 때는 저희 채팅방에 문의를 해주시거나 이제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템플릿은 저희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은 저희가 링크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이쪽에 파일을 구글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네,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4번 만들기 클릭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받으셔야 되는지는 지금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슬라이드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이 무료 서식 받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경리나라 경리법인 1조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셔서 이제 양식에 맞게 일에 대한 나의 목표 그리고 실무 템플릿 상총사 요청합니다. 요렇게 작성해서 이제 채팅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채팅방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목표를 아주 비범하게 잘 표현하신 분한테 드릴게요. 네. 요거 5건을 비범한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을 방 링크를 계속해서 이제 보내주고 계신데요. 경리나라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사례식으로 이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리나라 실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짧은 영상들로 그리고 다양한 실무 사례를 통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짧은 강의들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그 댓글이나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 필요한 교육들을 그 영상으로 좀 촬영해서 그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가지고 실무적인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또 중간중간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땐 이렇게 라이브 강의로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최경환 대표님 초대해서 이제 라이브 강의를 함께 하면서 대표님들 어떠셨나요? 실무자분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 라이브 강의. 네, 사실은 저는 하는 일 자체가 제가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사실
뭐랄까 회계사무소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야근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사실은 기업들이 그 데이터들이 잘 관리 안 되고 세무 신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잘 정리가 안 돼서 그걸 못 받아가지고 야근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추측을 해서 기장을 하고, 결국엔 그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기업에 제대로 된 정보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이미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일 하는 게 그냥 세금 얼마 냅니다 라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걸 회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보기도 했고, 근데 사실 회계 프로그램, 이 회계 프로그램은 정말 인류 셰프들을 데리고 와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경리나라는 정말 재료만 잘 준비해 놓으면 저희가 웨케시와 함께 경리나라와 함께 그거를 재무제표로 잘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적시성 있게끔 여러분들의 정보들을 그리고 쉬운 언어로 보여드릴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중소기업들도 이 지표들을 관리해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떨어지는 매출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쓸데없는 비용들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까, 그리고 받을 돈은 어떻게 잘 관리해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잘 확보해서 운영해서 회사 이익이 극대화되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격리 직원분들이 회계팀장, 재무팀장의 역할을 해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명감으로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 만나서 너무 좋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어떻게 보면 광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일은 저는 좀 전문가들이 많이 도와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공급자적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적 입장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그 서비스들을 필요한 가격에 좀 할 수 있게끔 네. 좀 전문가들 좀 많이 연락 주셔서 저희랑 같이 한번 일했으면 좋겠고요. 세무사님, 회계사님, 변리사님, 노무사님 네.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또 회계 경력이 있는 분들, 자 우리 기장하시면서 되게 힘드셨잖아요. 자 앞으로 세상은 미리 예측해서 저희가 앞서가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한번 좀 같이 해보고 싶은 또 경력자분들은 저희하고 또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격리 직원분들, 대표님들은 또 이런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교육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 보시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또 정보들을 나누고 코칭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저희 혹시나 강의에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제 문의 주시고 저희 채널 꼭 추가하셔서 목표 잘 써주시면 정말 이 책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이 책은 정말 이제 제목이 돈 잘 버는 사장의 숫자 경영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거의 2배는 이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 책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표에 대해서 잘 써주신 분들께 선점해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너무 함께 멋진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경리나라 TV 라이브 강의는 한 달에 두 번 격리법인 청년들과 격리법인 일족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뵐 예정입니다. 네, 경리나라 실무적인 부분은 라이브 강의뿐만이 아니라 저희 실무 영상을 통해서도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 예진 팀장님은 네. 오늘 어떠셨는지? 저 너무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원래 이거 시나리오 없이 하는 스타일이라 아마 우리 팀장님이 되게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대표님과 또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추는 것 같아서 영상에서 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잘 나가는 경리 오빠 채널에도 가끔 네.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네. 구호 한번 외쳐야 돼. 네, 구호. 아이고. 네. 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살려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살려면 우리가 이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장하는 기업에 우리가 등대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하는 기업에 등대가 돼주자. 구호 한번 외치고 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자, 우리 성장하는 기업에 등대가 되어주자. 네. 화이팅! 화이팅! 경리나라 경리법인 1조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네.